변호사님께 상담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소유의 대지가 신축 과정에서 처음 경계 측량을 해보니 지적도상으로나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상에서나 전혀 도로나 하천에 저촉이 안 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측량 후 알고 보니 실제로는 형왕도로와 소하천에 사유지가 무단 편입돼 있었습니다. 2017년 처음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식 문서 답변으로 소하천 부분을 정비해서 도로를 이설해 사유지를 원상복구해주겠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시간을 끌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미뤄진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소하천 부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도로 이설을 통한 원상복구가 어렵다고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최근 다시 민원을 제기해보니 현황도로나 소하천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치 재산세 환급과 함께 향후 재산세를 기존보다 감면해서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도로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난해부터 침해받은 사유지를 보상하고 있으니 관련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침해받은 사유지를 보상받을 시기도 가늠하기가 어렵고 그동안 보상 전까지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과 보상이나 원상복구가 되기 전까지의 사용료를 민원인에게 줘야 하지 않냐고 문의하니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현황 도로는 예전 새마을 사업 때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협조해서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또 부당이득금을 받으려면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만약 소송을 한다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또 억울한 면이 좀 있으신 그런 사연이 많네요. 이제 사용하시려고 갖고 계셨던 토지가 이제 일부분이 이제 침범되게 되면서 제대로 사용 수익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 이런 사연 보시고 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떠셨어요? 네, 실제로 이제 뭐 측량 기술이 좀 발달하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또 개발 사업들도 많아지고 뭐 심지어 뭐 전선 부설하면서 뭐 지상권 관련 보상 문제도 많이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실제로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 그런 사연이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이런 뭐 문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저도 상담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등기부등본 봐라, 계약서 봐라, 뭐 꼭 이용 계획 같은 거 확인해 봐라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이번 사연 같은 경우는 어머님의 개인 사유지를 지자체에서 침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지적도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상에서 처음에 확인이 안 되셨대요.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할 그런 의무는 없는 건가요? 일단은 측량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해서 어떤 뭐 지적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그 정확하게 경계를 표시해야 이제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다는 건데 심지어 뭐 서울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에서도 네. 뭐 강남 한복판에 있는 땅인데도 필지도 잘 나눠져 등기도 네. 잘 돼 있는데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이제 일부분이 침범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한창 소송을 좀 진행 중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의무가 있는데 왜 안 했냐 지금 이런 걸 따지기는 조금 그렇고 당연히 잘 해야죠. 해는 건 그렇죠. 맞는데 실제로 어떤 과거 예전에 있던 측량했던 것보다 요즘에는 또 좀 더 정밀하게 측량도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해보니까 뭐 땅을 넘어오고 해서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좀 참 답답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지적도를 믿고 하셨는데 지자체가 일단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제대로 된 복구나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제 어쨌든 개인 사유지를 뭐 현황 도로나 소하천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이나 아니면 사용료 청구 이런 부분 받을 수 있는 거 가능한 거 아닐까요? 네, 아까 맞습니다. 사연에도 나왔지만 뭐 민원 담당하시는 분이 뭐 옛날에 만들었고 뭐 공동으로 협의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법적으로는 맞지 않고요. 예, 뭐 초반에 뭐 전선이나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뭐 전선이 누구한테 소유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이것도 관리 주체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가 이런 하천하고 그다음에 이런 공용 도로 같은 거는 관리 주체에 해당할 거예요. 한다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이 사유지를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당이득금이나 또 미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를 책정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거는 얼마나 부당이득금을 책정할 거냐, 사용료를 책정할 거냐가 문제인데 통상적으로는 이런 걸 책정할 때 감정을 통해서 이제 많이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을 통하시게 되면 뭐 임료 감정을 하기도 하고 사용료 감정을 하기도 해서 그런 전문 감정을 통해서 이전에 침범됐던 부분, 그게 뭐 10년이라면 옛날 부분
임료를 계산해서 그건 이제 부당이득으로 받으면 되고요. 앞으로 이게 반환이 당장은 어렵다 하면은 앞으로 이제 이걸 미래 사용료는 어느 정도로 책정하면 되나 해서 미래 사용료를 이제 감정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연 주신 분에 따르면 이제 지자체 실무 담당자가 뭐 소송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 뭐 저희끼리는 뭐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사바사, 사건 바이 사건 이래서 결국 그 사연마다 다르다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네. 뭐 이 건 관련해서 소송 비용이나 승소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측량이나 어떤 감정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뭐 MC님도 많이 잘 아시겠지만 증거라는 게 실제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법리도 법리지만. 근데 이런 사안처럼 뭐 감정이나 측량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좀 많이 제출을 할 수 있는 그 소송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참 뭐 유리한 소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주관적인 뭐 이런 진술서나 이런 증거가 아니고 딱딱 수치로 떨어지는 증거니까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뭐 정확한 임료 감정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해서 측량을 좀 다시 해서 이제 정확한 감정도를 그려야 되거든요. 저도 지금 하는 소송에서 감정도를 다시 측량해서 만들고 그 부분 일정 부분을 이제 뭐 인도하고 부당이득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만 잘 갖춰진다면 뭐 소송에서는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소송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여러 차이가 있겠죠. 법면하는마다 좀 차이가 있고 하니까 그건 조금 상담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객관적인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송엔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지금 이제 드리고자 하는 질문도 변호사님께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결국 소송하기 전에 상담자가 준비해야 될 건 객관적인 증거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맞습니다. 되겠죠? 네. 네, 명쾌한 상담 감사드립니다.